안녕하세요. 스코동입니다. 오늘은 27차 북미 자유무역협정부터 10가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자, 분리결제, 분산 원장 기술, 분수효과, 불완전 경쟁시장, 불태화 정책, 불태우나요? 자, 그리고 브레튼 우주체제, 브렉시트, 브릭스, 블록체인까지 이렇게 10가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세개국 간의 자유무역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으로 1994년 1월 1일 공식 발효됐습니다. 일단은 미국이나 캐나다, 멕시코 등 3국 사이의 재화 및 서비스 이동에 대한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향후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것인데,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1989년 1월에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된 바 있는데, 멕시코가 포함된 나프타는 이제 직접재산권, 투자, 운송 서비스 등과 관련된 규정이 추가되고 나서 적용 범위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즉, 시장 접근 및 원산지 규정 등 상품 교역과 관련된 사항, 투자 및 서비스 관련 사항, 지적재산권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에 관한 사항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에 대해서는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이 결합돼서 지역 경제를 발전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시장 보호와 블록 경제화를 초래해서 여개국에 대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비관도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는 자유무역협정 FTA가 있습니다. 자, 분리결제. 증권결제에서 증권 인도와 대금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어지는 방식을 분리결제라고 하는데, 증권 인도와 대금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결제 DVP와는 달리 증권 인도와 대금 지급 간의 시차가 발생하므로 동방식으로 결제를 수행할 경우에 거래 당사자 일방에게 결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국에서 증권결제기관과 자금결제기관을 연계한 증권대금 동시결제 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 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 IOSCO에서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PFMI에서도 분리결제보다는 동시결제 방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 증권 대금 동시결제 DVP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분산 원장 기술. 원장님인가요? 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거래 정보가 기록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공유 P2P 네트워크에 분산해서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 관리하는 기술이다. 전통적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앙 집중형 시스템은 원장을 집중 관리하는 제3의 기관 TTP를 설립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예컨대 투자자들이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주식을 집중 관리하는 한국예탁결제원, 곧 제3의 기관이다. 반면 분산 원장 기술에서는 다수 참여자가 거래 내역이 기록된 원장 전체를 각각 분산, 보관하고 거래할 때마다 이를 검증하며 갱신하는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분산 원장 기술은 가상통화 발행처럼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거래 기록 및 관리에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과 기업 내부 또는 금융회사 간 시스템처럼 허가받은 경우에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산 원장 기술은 당초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의 기반 기술로 개발되었으나 현재는 동 기술을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연관 검색어는 P2P 대출, 블록체인과 탈중앙화, 비트코인, 가상통화가 있습니다. 자, 분수효과. 네 분수를 아냐 이 말인 것 같은데,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먼저 늘려주면 이들의 소비 확대가 생산과 투자로 이어지면서 전체 경제와 활동이 되살아나고 이로 인해 고소득층의 소득도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먼저 이제 늘리면 이제 야들 소비가 확대돼서 생산이나 투자, 전체 경제 활동이 되살아나고 이렇게 고소득층의 소득도 늘어날 수 있는 주장인데, 이 반대로 낙수 효과가 있죠.
분수에서 물이 아래에서 위로 쏟아나는 것처럼 저소득층에서 시작된 소득과 소비 증대의 효과가 점차 상위 계층으로 확산되면서 전체 경제도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총수요 진작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분배보다는 성장에 그리고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중점을 둬서 경제정책을 운영해야 한다는 낙수효과와는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연관 검색어 낙수효과가 있습니다. 자, 불완전 경쟁시장. 자, 시장에 의한 가격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태를 완전 경쟁이라 하는데, 이는 경제 주체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퇴출,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 존재, 거래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동질성, 정보의 완전성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존재 가능합니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워 독점시장, 과점시장과 독점적 경쟁시장과 같은 형태의 불안정 경쟁시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우치게 나가지고. 현실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워서 독점시장, 과점시장과 독점적 경쟁시장과 같은 형태의 불안정 경쟁시장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의 공급자가 존재해서 제한 및 서비스의 가격을 독점하고 결정하는 시장을 독점시장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 이상의 소수 공급자만이 서로 경쟁하는 시장을 과점시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예로는 과점시장의 예로는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자동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다수의 공급자가 각기 특화된 제화 및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독자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왜 됐나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완전 경제 그럼 이제 현실에서는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워서 독점시장, 과점시장, 독점적 경쟁시장과 같은 형태의 불안정 경쟁시장, 얘들이 이제 불안정 경쟁시장이라는 겁니다. 독점시장, 과점시장, 독점적 경쟁시장. 이게 불안전하다는 거죠. 이 경쟁시장 자체가 독점하거나 과점하거나 독점적으로 이제 경쟁하거나 그런 시장을 불안전 경쟁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불태화 정책부터 27-2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